네, 시스패드의 첫 번째 날이 끝났습니다. 첫 번째로 플래너리 세션이 있었고요. 비엔나 공공대의 젤버 교수님께서 스핀 베이스드 디바이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주셨죠. 전체적으로 이제 먼저 로직에 해당하는 부분하고 메모리에 해당하는 부분을 나눠서 얘기를 해주셨는데, 스핀 FET 자체에 대해서는 그렇게 전망이 밝지 않다는 그런 의견을 밝혀주셨고, 메모리 디바이스 관련해 가지고는 STT 혹은 SOT를 소개를 하시면서, STT는 사실 요즘 회사들에서 계속 하고 있고 SOT가 앞으로 유망해 보인다, 이런 의견을 피력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스핀 디바이스를 위한 티켓 툴의 개발이 난이도가 높음, 이런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셨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코멘트를 했던 부분이, 우리가 스핀에 기반한 디바이스를 그동안 개발을 하려고 노력을 해오고 있는데, 그런데 차지 베이스드한 보통의 컨벤셔널한 디바이스의 발전이 너무 빠르기 때문에, 그래서 이것을 캐치업하기가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세션 1이 있었는데, 패러럴 세션을 왔다 갔다 하면서 들었죠. 카이스트의 이영구 학생은 페로 일렉트릭 레이어들을 하나가 아니라 여러 개를, 두 개를 사용을 해서 멀티 레벨이 가능한 메모리 셀을 제안을 해 주었습니다. 이 두 개의 페로 일렉트릭 레이어들의 크기나 혹은 상대적인 거리를 바꾸어 가면서, 그렇게 되면 이 경우에 따라 가지고 각 거리 등에 따라서 멀티레벨 오퍼레이션이 가능하다는 걸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보였죠. 그 다음에 파워 일렉트로닉스 쪽으로 자리를 옮겨서 레띠의 발표를 들었는데, 이 발표가 아주 재밌었습니다. 이제 직접 제작한 소자에 대해서 그 갈륨 나이트라이드로 되어 있는 모스펫 게이트를 리세스한 그런 디바이스의 채널 부분 모빌리티가 투덱 모빌리티에 비해서 훨씬 작은 상황을 설명을 하고자 했고요. 특히나 그때 이제 도핑을 하게 됐을 때, 마그네슘 도핑을 하게 되었을 때에 따라서 그 도핑의 프로파일에 따라서 모빌리티가 많은 영향을 받고 작아지는 현상들 같은 것들을 설명을 하려고 했습니다. 이 사람들의 분석에 따르면 결국은 러프니스가 모든 걸 결정을 한다고 하고요. 러프니스가 결정을 하는 것은 러프한 그 인터페이스 쪽으로 전자의 웨이브 펑션이 몰리게 되면, 그러면 모빌리티가 작아진다는 그거는 상당히 그럴듯한데요. 문제는 무엇이냐면, 이 사람들이 일렉트로스태틱 계산을 했는데, 이게 P타입 도펀트가 P타입 도펀트로서 잘 동작을 하지 않는 것 같더라고요. 어쨌든 실제로 이게 완벽한 일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구조를 직접 제작하고 그걸 가지고 있는 모빌리티 캘큘레이션의 기법들을 총동원해서 맞춰보려고 한 것, 이것은 아주 좋은 연구였다고 생각이 됩니다. 조금 더 계속 이런 방향으로 연구가 진행이 되면 더 좋겠다는 그런 생각도 들었고요. 그 다음에는 아이맥 발표가 있었는데, 아이맥에서는 갈륨 나이트라이드 소자에 대해서 주로 한 200V 정도 급에 되는 그런 소자에 대해서 티켓 시뮬레이션을 진행을 하였습니다. 여기도 역시 티켓과 실험 결과들을 맞추려고 노력을 했고요. 네, 사실 전자 농도 이런 것들을 정확히 맞추기가 어렵기 때문에, 그래서 결국은 모빌리티 같은 것들을 조정하고 이런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역시나 아주 좋은 발표였습니다. 그리고 미국의 해군 연구소에서는 발표가 있었는데요. 이건 일렉트로매그네틱 시뮬레이션
하고 FDTD 시뮬레이션이죠. 이것과 몬테칼로 시뮬레이션을 결합하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기존에 일렉트로매그네틱 시뮬레이션이 있었는데, 그런데 거기에 앙상블 몬테칼로를 추가를 한 거죠. 일렉트로매그네틱 시뮬레이션 자체는 시간이 무슨 아토세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한 것 같더라고요. 예. 네. 아토세컨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고 했는데, 그런데 실제로 몬테카를로의 시간 스케일은 훨씬 더 긴데, 이것을 그냥 컴퓨터를 사용을 해서 GPU를 사용을 해서 이런 방식을 통해서 그냥 계산을 한 것 같습니다. 두 번째 세션은 단일 세션으로 진행이 됐는데요. 터널링 앤 스팁 슬롭 디바이시스라는 것이 있었는데, 여기서는 제가 들어간 첫 번째 발표는 NEGF 프레임워크 안에서 SRH를 어떻게 다룰 것인가 하는 상당히 중요한 내용인 것 같았는데, 제가 내용을 잘 파악을 하긴 어려웠고요. 그 다음에 또 다른 발표 중에 하나가 GTS사에서 콜드 소스 팻이라는 개념에 대해서 그걸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멀티 서버밴드 BT 솔버를 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한 결과입니다. 이 콜드 소스 팻이라는 게 소스 쪽에서 이제 핫 에너지 테일이 없는 그런 전자들을, 그러니까 차가운 전자들만 인젝션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게 되면 그 리키지 커런트를 급격하게 줄일 수 있어서 서브 스레시홀드 슬롭을 크게 계산할 수 있다는 그런 개념인데요. 그런데 그런 보통 이야기들이 벌리스틱 시뮬레이션을 해가지고 얻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는 스캐터링 메커니즘 같은 것들을 고려했더니 결국 소스 영역에서의 리서멀라이제이션 때문에 그런 기대했던 효과들은 나타나지 않는다. 스팁 슬롭은 가능하지 않다. 이런 것들을 보였습니다. 점심을 먹고 나서 이제 세션 3가 있었는데요. 세션 3하고 그 다음에 세션 4는 역시 패러럴 세션으로 진행되었지만 저는 계속 머신러닝 쪽에 앉아 있었습니다. 그래서 애리조나 스테이트 유니버시티에서는 그래프 베이스드 컴팩 모델이라고 해서 제안을 했는데요. 이게 정확히 어떻게 하는 건지는 사실 파악이 좀 어려웠고요. BCM 모델에 비해서 더 효율적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공정한 비교인지는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들이 IDM에 캐패시턴스 계산 관련해서 또 후속 논문을 내놨다고 하니까 나중에 또 보게 되면 한번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알세미에서도 발표를 하나를, 사실 두 개를 했는데요. 여기서는 하나만 정리를 하고 있는데 컴팩 모델링에 대해서 발표를 했는데, 여기서는 믹스처 오브 엑스퍼트라는 그런 개념을 사용을 해서 각자가 하나의 넷이 아니라 넷들을 여러 개로 쪼개서 각각의 부분에 대해서 담당하게 되는 그런 넷들을 몇 개를 만들고요. 그리고는 그 둘 사이를 부드럽게 연결을 해주는 그런 컴팩 모델을 제시를 했습니다. 이 알세미에서는 이 엔드 투 엔드 모델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 그래서 사람이 중간에 개입을 하지 않아도 알아서 잘 자동적으로 모델 같은 것들을 추출해내고 하는 것들에 주안점을 두는 것 같습니다. 이날의 마지막 세션인 세션 4에 재밌는 내용들이 많았는데요. 첫 번째 발표는 삼성에서 발표하는 것이었는데 이제 실제로 측정 구조가 있었을 때 그 구조에 대해서 측정을 하는 것은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지 측정하는 것은 무척 비싼 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어떤 일을 했냐면
티켓 시뮬레이션으로 상대적으로 값싼 데이터를 만들고 그 만들어진 데이터를 가지고 뉴럴넷을 학습을 시킨 후 상대적으로 훨씬 비싼 실험 데이터가 주어져 있을 때 이 실험 데이터와 티켓가 예측하는 그 두 데이터 사이의 차이를 판별을 해서 그래서 그거를 보정하는 방법을 제안을 했습니다. 그래서 피직스 가이디드 뉴럴 네트워크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는데요. 제가 지금 말씀을 드린 거는 그 전체 내용 중에 일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추가적으로 티켓 시뮬레이션을 통해서 얻어낸 물리적인 제약 조건들을 두 번째 실제 소자를 실제 결과를 배우는 뉴럴넷한테도 만족을 시키도록 그렇게 학습을 시키는 아주 재밌는 발표였습니다. 상당히 실용적으로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은 그런 발표였고요. 그 다음에 TU빈에서는 여기서는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계산을 아모포스 실리콘 다이옥사이드 계산을 빠르게 할 수 있는 인공신경망을 사용한 포텐셜 계산을 보였습니다. 이를 통해서 MD 시뮬레이션을 했고요. MD 시뮬레이션 할 때 그때 그 포텐셜을 뉴럴넷으로부터 만들어냈는데 기존과 다른 것은 뉴럴넷의 포텐셜을 이제 두 개로 나눠가지고 두 개로 나눠서 포텐셜을 계산을 하게 되면 물리적이지 않은 현상들을 없앨 수 있다라는 것들을 보였고요. 아마도 이 연구실에서는 계속해서 그 실리콘 다이옥사이드라든지 아니면 다른 다이렉트릭 레이어에서의 릴라이어빌리티 문제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아마 이런 일들을 빠르게 처리하기 위해서 이런 연구를 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세 번째 발표는 IIT에서 발표를 했는데요. 서로게이트 모델을 개발을 하는데 그래서 이 서로게이트 모델을 이용을 해서 최적화 같은 것들에 잘 사용을 하곤 하는데 이 논문에서는 그때 이 모델을 개발하기 위해서 필요하게 되는 그 수없이 많은 티켓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조금만 만들어서도 뉴럴넷을 학습을 시킬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다루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필요한 샘플의 개수를 자신들의 기존 테크닉 대비해서 50%가량 줄일 수 있었다라는 그런 발표를 했습니다. 보통의 연구 그룹들은 이 라이센스 같은 것들이 제약이 있기 때문에 컴퓨터 자원이 많다라 하더라도 한 번에 여러 개의 시뮬레이션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방법들이 상당히 이제 효율적일 것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마지막 발표는 SK 하이닉스였는데요. 여기서도 어떤 것을 했냐면 애칭을 이제 깊게 애칭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애칭을 했을 때 에스펙트 레이쇼가 아주 큰 그런 애칭을 했을 때 이제 구멍이 잘 뚫리지 않는 경우들이 많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형태로 레이아웃을 하게 되면 이거는 잘 안 되더라. 어떤 형태로 하게 되면 잘 되더라. 라는 것들을 어떻게 많은 수의 모양에 대해서 다 예측할 수 있을까? 이런 고민을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한 거는 어떤 것이냐면 먼저 이 상대적으로 훨씬 작은 하나의 구멍에 대해서 이렇게 실제로 공정 시뮬레이션을 하고요. 그래서 거기서 얻어진 결과들을 이제 확보를 하고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제네레이터 뉴럴넷을 만들고 그리고는 그것과 그 다음에 실제 아주 비싼 그 사진이 있겠죠. 형상 사진. 그 형상 사진을 놓고 둘을 이게 리얼 데이터인지 아니면 티켓 데이터인지를 판별을 할 수 있는 디스크리미네이터를 또 학습을 시켜서 이 두 개를 서로 경쟁시키듯이 적대적으로 학습을 시켜서 결국 나중에 되면 이 티켓에 따라서 제네레이션 하는
뉴럴넷이 진짜 데이터와 거의 비슷한 결과를 주도록 학습을 시키는 GAN 구조를 사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를 통해서 레이아웃이 이렇게 되면 이런 형상이 생길 거다. 레이아웃을 이렇게 하면 그러면 잘 뚫릴 거다. 이런 것들을 예측을 할 수 있게 했다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주 흥미로운 발표들을 잘 들었고요. 그래서 이제 오프라인으로 하게 되는 학회를 이제 3년 만에 저도 참석을 하게 되었는데 아주 재밌는 발표들이 많아서 나머지 남은 이틀 동안도 기대가 많이 됩니다.